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부터는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일야 교수 세 분 동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계와 K 풀코스 가네요. 풀코스. 네. 이제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나올 때마다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으로 좀 많이 나눠지는데 맞아요. 같이 나왔기 때문에 네. 러시아, 중동 동시에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코너의 위상이 네. 그만큼 올라갔다는 네.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지만 아직 국내 얘기 조금 외신 바라보는 시각 좀 바라보겠습니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결과 무죄 네. 나오는데 이것도 외신에서 앞다퉈 다뤘네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던가요? 우리만큼이나 외신에서도 또 이게 신기해요. 엄청나게 이게 관심이 신기해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그 친위 쿠데타 일어난 이후에 네. 사실은 외신들이 주목했던 인물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오. 그 당시부터 외신 인터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공통된 얘기가 그거였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다. 음흠. 다음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는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항상 그 기사의 말미에 이렇게 사법적으로 재판이 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네. 이걸 잘 넘어야지 사실은 조금 안정권에 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항상 덧붙여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결과에 외신들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죠. 외신도 다 알고 있네요. 우리만큼. 다 안다니까요. 그래도 신기하다. 너무 자세하게 안다니까요. 그래서 다 보도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라고 판결했다라는 팩트와 함께 이로써 대선 출마를 막아왔던 장벽이 제거됐다. 근데 다 이런 논리예요.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AFP 통신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안정권에 들었었다. 대선 주자로서 이런 얘기들 있고요. 일본도 엄청나게 관심이 일본도요? 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역전승을 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진짜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유력하구나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논조들의 보도가 다 이어졌죠. 두 분 또 그 좀 이 선거 눈여겨 보셨습니까? 관심이 있으셨어요. 당연하죠. 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도 관심 가집니까? 러시아 관심은 없습니다. 예? 러시아 관심은 없습니다. 그 관심이 러시아 없겠죠. 내에서는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관심 지금 없겠죠. 전혀 관심사가 예, 전혀 예. 다른 데 예,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예. 자,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도 좀 외신이 다뤘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헌재가 판결을 안 내리고 있잖아요. 네. 외신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빨리 판결을 내려야지만 지금 극심하게 분열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봉합이 될 텐데 그 상황이 계속 교착 상태에 있는 데서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이제 복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 총리의 복귀가 과연 이 국면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무죄 확정 뉴스는 이제 선배님도 이제 소개하셨다시피 이제 로이터 통신, AFP 통신 같은 통신사 위주지 지면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아니면 방송국들의 홈페이지에 그만큼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는 근데 나오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의 네. 복귀가 그것보다 훨씬 더 좀 그래요? 예. 어. 국회가 보냈었는데 네. 헌재가 다시 보내주네. 돌아왔네? 한국에 있는 나라가 좀 나름 좀 약간 정치권이랑 다르게 잘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국회가 보냈는데 다시 헌법재판소 돌려보냈다. 네. 이런 것들이 참 좀 중동 시각에 봤을 때는 조금 중동에서는 한번 끝나면 끝나요. 못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 터키 얘기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거서 한번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위에서 밟고 넘어갑니다. 기사회생이 없다 이 말인데 우리는 지금 보면 한덕수 총리 돌아왔죠.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어쩌면 중형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 받았던 거. 네. 기사회생하는 모습 뭐 그런 게 조금 눈에 띄었다. 이 말로 좀 읽혀집니다. 자, 러시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도 나오고 계시니까요. 자, 지난 18일이죠. 푸틴하고 트럼프가 뭐 30일 공격 중단 합의를 했는데
결국 또 공격을 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니까 러시아 공격해 버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누가 멈추지 않았고 누가 먼저 했는지 불투명하고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 이거는 없어요. 알 지질 수가- 공방 같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러시아 내에서 도는 여러 가지 텔레그램 거의 모든 뉴스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예. 통신이 되는데 이제 도는 게 그거예요. 실제 전선에서 있는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러시아에서 그 텔레그램 직접 운영하는 네. 그 사람들이 한결 같은 소리가 뭐냐면 최고의 통수권자에게 그 더 이상 이제 그 사격을 하지 않는다는 지시가 내려간 적 없다. 이런 얘기가 쭉 돌았어요. 아무리 뭐 위에서는 뉴스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내린 지시가 없다.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배경이에요. 그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미국 중재로 어느 정도 부분 휴전 합의는 했는 것 같아요. 흑해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말대로라면 휴전 실행이 가능은 한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말만 이루고 마는 거예요. 자, 18일 날 푸틴하고 트럼프가 통화를 했죠. 그리고 24일 날 사우디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을 오가면서 셔틀 외교를 했어요. 했어요. 예, 그러면서 예. 3국이 각각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춘다. 흑해에서 안전 운항을 이제 보장한다. 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휴전 시점이 언제부터냐? 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18일 날 트럼프와 내가 얘기한 그 시점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는 무슨 얘기야? 이게 발효된 우리가 성명을 발표한 25일부터 시작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쟤네가 계속 에너지 시설 공격하는데 과연 지킬까? 나 의구심이 드네. 못 믿겠네 러시아.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하고 있어서 우리는 대응을 했을 뿐이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러시아가 뭘 자꾸 요구하냐면은 자, 그 이전에 우리가 흑해에서 이 휴전을 발효시키려면은 조건이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제재를 풀어달라. 우리가 비료라든지 곡물을 수출하는 거 빨리 그 제재 풀어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국제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추방했잖아요. 네. 요거 풀어줘야지 이 제재 해제가 먼저 선결돼야지 우리가 휴전을 발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은 휴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왜냐면 전쟁 당시에 지금 물론 전쟁이긴 한데요. 러시아가 지금 접수하고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이라는 네. 동네가 있어요. 몰도바 안에. 이제 네. 국제법상으로는 몰도바 땅이지 러시아 군인들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거기에 갔었는데요. 아, 그걸 갔다고요? 네. 카드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러시아 돼요. 거, 네, 러시아 거. 러시아 러시아 거를 써야 돼요. 네. 저는 이제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다 긁으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러시아 거만 쓸 수 있고 다른 카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오. 그러니까 다른 서방 국가가 쓰는 예. 국제 결제 시스템하고 러시아하고 끊어졌어요. 아하. 아니 어느 정도라면 저한테 유니언페이 돼 있었거든. 중국 거. 예. 그것도 네, 안 안 중국은 돼요. 안 돼. 중국은 그것도 안 안 돼. 됐어요. 네. 다 안 됐다는 거네요. 아예 야, 끊어졌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네. 이거는 더 여기는 덧붙이자면 이런 스위프트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사실상 스위프트의 본사는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 그렇죠. 네, 근데 본사는 유럽은 절대 안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교착이에요. 네. 그렇죠.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EU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해야 된다.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EU 반응은 네. 자, 아니 지금 유럽 연합 측에서는 이 휴전에 전혀 발을 못 디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못 디밀고 예.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협상을 하면서 조건이 이 협상에 유럽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젤렌스키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안 들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프트 본사가 벨기에고 사실 이 제재는 유럽연합 측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유럽연합 27개 나라가 다 동의를 해야지 이걸 해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제할 생각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죠. 예. 네. 이게 또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푸틴은 왜 이 능력이 미국에 있지도 않은데 미국을 향해서 이거 풀어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기 푸틴의 입장에서는 저기 우리 요게 좀 급한데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능력 있으면 한번 풀어보든지 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럽한테 야 이거 좀 풀지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협상이 잘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푸틴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푸틴은 일단 절대 전쟁을 끝날 생각은 하고 있진 않습니다.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딱 좋은 시기예요. 최대한 시간을 끌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을 끌다가 실제로 트럼프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곧 볼 것 같은데 일단은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러시아 전선에서도 전쟁터에서도 러시아가 우세적인 상황이긴 하고 전쟁도 유리하고 네, 유리하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지금은 밀릴 생각은 전혀 없고 아하. 또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치라도 양보한 적 없어요. 지금은 미국이랑 이렇게 12시간 뭐 협상도 하고 계속 뭐 그렇게 길어지는 것 하는 것 얘기가 러시아가 한치도 양보할 생각도 없고 요구하기만 해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에 들어줄 그런 자세가 있긴 한데 완전히 모든 게 우크라이나가 배신하고 모든 게 100% 러시아 넘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부터는 지금은 막 해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네. 지금 행정부가 달라졌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갔는데 이 행정부의 이제 패라고 할게요. 패가 다 읽혔어요. 푸틴한테. 푸틴은 그 노림수를 이게 알고 다 있네. 알고 이 있네. 상대방의 카드를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 내 카드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이제 아수라장이고 이제 기엇판이냐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안보 보좌관들의 이제 단톡방이 있었는데 네. 그 시그널에서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기자를 거기에다가 불렀는데 그 사람들 단톡방에서는 야야 이따가 우리 군이 예멘 때릴 거야 하고 예멘을 때리고 그 후티 반군 작전이 단톡방에서 일일이 실시간으로 얘기들이 다 나오고 군사 그 이제 비밀들이 다 유출돼 있는데 큰일이네요. 지금 난리 났어요. 이 정도로 뭐라 해야 되니까 실력 없고 빼기 뭐라 해야 돼? 그 나라 일 경험 없는 사람들이 원래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지금 미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푸틴 보기에는 우습죠. 푸틴은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어쨌든 자기 그 조직 정보 이런 거 다 가동시켜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트럼프를 움직이죠.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네. 사실은 푸틴은 여전히 네. 여기까지만 예.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미국 그 국가정보국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 푸틴은 결국은 장기전을 하겠다. 감수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끝나다 하더라도 미국의 위협이 계속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트럼프가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잖아요. 이것도 안 받아들인다는 자, 거예요. 지금 트럼프 2기가 1기랑 비교해보면 1기 때는 그 정도로 엉망진창 아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딱 그거예요. 1기 때는 본인의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나마 그 사람들 얘기 듣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근데 트럼프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네. 나중에 돌아보니까 와 저것들이 내 발목을 잡았구나. 그래서 2기 때는 싹 다 그런 사람 다 빼고 야 내 말 들을 거야? 그러면은 그냥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난리가 났는데 비슷한 상황이 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어딘가에. 그렇죠? KKKK. 네, 그렇죠. 이제 수장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회의하고 토론하는 그 집단 안에다가 분명히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갖다 데리고 와야지 거길로부터 나름 좀 약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 이제 성실한 사람들만 가지고 오면 거길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만 듣고 똑같은 그냥 복종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는데 트럼프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는 자동차 25% 관세 4월 달에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네. 이건 좀 사실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6일 날 네.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자, 4월 2일부터 발효가 되고 3일부터 징수가 들어가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거는 전 세계에 다 똑같이 우리가 할 거야라고 트럼프가 일단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네. 며칠간 시간이 있죠. 이 사이에 멕시코는 지금 엄청나게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캐나다는 새로 총리가 바뀌었는데 이 총리는 트리도 총리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왔어요. 트럼프랑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네. 유럽연합 니들도 당하고 있었지. 일로 와. 우리 힘 합치자. 지금 네. 이런 분위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일본은
시바 총리가 분위기 좋았는데 우리 예. 뒤통수 맞은 거야 이러고 있고 예. 한국은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정말 한국 뭐 지금 예. 한국은 지금 왜 기업들이 알아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될 판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때리기만 해봐 우리도 때릴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혼란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모른다라는 아. 거예요. 분위기가 각국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좀 주시죠. 아니 지금은 그냥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열렸다고 봐야 돼요. 새로운 질서다. 그러니까 예. 무질서의 질서죠. 무질서의 질서. 예, 맞아요. 무질서의 질서. 트럼프가 질서. 의도하지 않았던 무질서한 게 이제 세계의 질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예.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스노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안에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흔들면 흔들고 넣으면 그 아이템들의 자리가 바뀌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중인데 흔들리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세 아니면 다리가 어디에다가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그 이후에 봐야 돼요. 네. 미국 경제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도 아니죠.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다 똑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요. 이거 큰일 난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안 사람이 듣는다, 아니에요. 안 듣는다. 일단 본인이 봤을 때 빵 하고 터뜨렸을 때 봐. 사람들이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있잖아요. 극우들은 특히나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도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역시 잘하네. 아하. 무조건 미국에 일자리 만들고 미국에 공장 만들고 그렇지 미국 기업들이 살아야지. 우리 트럼프 대통령 만세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기자로서 다 모든 걸 까놓고 얘기해야 되니까 또 중간중간 성과들 나오니까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가시래. 예를 성과가 들면 있으니까. 바나마 얘기를 많이 입에다가 담았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마를 운영하고 있었던 홍콩 기업이 너무 쫄아가지고 미국한테 넘기고 넘겨줬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 홍콩 기업에다 야 너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여줘. 야 봐봐. 성과 이렇게 있잖아. 하는 거야. 작은 성과도 보여주니까. 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아하. 결과적으로 미국인들한테 안 좋을 거라는 진 거.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짚어주셨습니다. 네. 4월 2일 날 한번 보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선장도 없고 참 난리인데 트르키예 얘기 좀 전에 했던 네. 얘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재밌다. 야, 에르도안 대통령 결국 이마모올루 체포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시위가 아주 격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주목되는 게 그 시위하는 분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 정도로 큰 시위는 2014년에 있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에다가 이제 에르도안이 뭐 종합센터 쇼핑몰이라는 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공무원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건 아니겠다고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지만 다음에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이 변신됐었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회사 선배들도 말로는 우리는 에르도안을 그 역대급 쫄았던 모습으로 그때 겁먹었다. 봤다. 겁을 네. 먹었다. 예. 근데 에르도안이 그걸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완전히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시위는 에르도안이 민주주의를 버리는 시기였어요. 아하. 근데 지금 오래간만에 또 그런 급의 시위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죠? 이제 에르도안을 경제해야 되는 야당, 제일 큰 야당, 제일 1야당에 수박들 많아요. 거기도 수박이 있나요? 예,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될 정도로 한국이랑 비교 안 될 정도로 이 수박이 많습니다. 갑자기 나 깜짝 놀랐는데 네. 트르키에도 수박이 있군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이스탄불 시장에 깜빵에 들어갔죠. 예. 이 사람이 땅 대표 아닙니다. 그냥 아. 제일 야당의 유력 후보지 이스탄불 시장 이제 당의 대표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원래 에르도안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사람을 테러 혐의로 깜빵에 보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체포했고 어떤 혐의로 보낸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가 네. 그리고 이스탄불 시하고 그 정당에다가 최고 관리인을 임명하려고 했어요. 즉슨 이스탄불 시하고 그 정당을 자기 이제 아래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그러면 시장을 테러 혐의를 아니고 비리 혐의로 보내자고 해가지고 예. 정당하고 시청에다가 최고 관리인을 임명하진 않았어요. 아. 자 그러면 정당 땅 대표가 어제 나와서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에르도안이 쿠데타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막았어. 이제 더 이상 밖에 나가지 말자. 아하. 야 근데 시장이 아직도 잡혀 있는데. 아. 이거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국민이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제 다 밖에 나왔는데 어떻게 될 건지가 다 큰 물음표예요. 이게
뭐 야권이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또 다른 목소리 자기 중간에. 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랑 저는 좀 다르지 않는 게 결국 사법기관을 이용해서 체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네. 한편으로는 보면 뭔가 에르도안은 친위 쿠데타도 쿠데타 같은 느낌, 아니 쿠데타는 쿠데타도 아니지만 일으켰던 네. 사람입니다. 2016년에. 네. 아마 이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이마모올루 이 사람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마모울루라는 분이 그러니까 네. 원래 이스탄불이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예, 수도는 상징적인 아니지만 도시. 그렇죠. 가장 비례하려면 이스탄불 시장 태야 돼요. 아, 거기 돈이 많아요. 그렇죠. 네, 예? 비리할 아니요. 잠깐 비리 얘기를 얘기를 하세요. 예. 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정의개발당이라고 에르도안의 정당이 시장을 배출하던 곳인데 거기서 야당 출신으로 처음으로 시장이 돼서 재선에까지 성공을 했던 그러니까요. 사람이에요. 근데 에르도안은 본인이 원래 총리로 출발해가지고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로 바꾸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태어나 보니까 에르도안이 네. 총리였어요. 네. 아. 그리고 계속 에르도안만 대통령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아. 내 손으로 나 대통령 뽑아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뽑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르도안은 굉장히 장기간 독재를 하면서 라이벌들을 어마무시하게 숙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보낸 사람도 너무 많고 이마모올루 시장도 이번에만 당한 게 아니고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압박을 당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잘 버텼던 게 뭐냐면 굉장히 지지세가 나름 탄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신망이 높았다라는 아하. 거죠. 에르도안 입장에서 본인이 독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본인을 위협할 만한 야당 지도자가 없었어요. 괜찮았어. 대충 조금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언론에서 까가지고 자기가 언론 통제하니까 까서 감옥에 보내버리면 끝났던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이마모올루는 계속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세도 계속 높아진단 말이에요. 나한테 진짜 크게 위협이 되는데 얘를 쳐야 되겠다. 체포인 거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법원은 사법기관을 이용해서 심지어 네. 체포를 하면서 시위 금지령 내렸고요. SNS 차단했고요. 주요 도로 다 봉쇄했습니다. 야, 니들 나와서 시위하지 마. 그런데 지금 거의 그 튀르키예 지역의 3분의 2 정도에서 엄청나게 시위가 벌어지고 지금 있는 시위를 찍은 사진 기자들이 네. 체포되고 있어요. 맞아요. 기자도 체포합니까? 네. 네. 언론인도 체포되고 그냥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그걸로 AFP 통신하고 AP 통신의 사진 기자들이 이제 튀르키예 사람인데 체포됐고 어제는 BBC 기자를 잡아가지고 출국시켰어요. 나가라고. 야. 지금 1,800명 넘게 체포가 불안한데. 되고 있고 거기에 언론인들도 무자비로 계속 잡아가고 있어서 AFP 통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잖아요. 예. 프랑스 쪽에서 막 외교 분쟁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방송통신관리위원회는 모든 방송국들에다가 보냈어요. 그 시위를 보도하도 보도하지. 되는데 근데 시위자들이 얼마나 과격한지만 그게 보도하고 뭐예요? 경찰이 이렇게 과잉 진압하는 거를 절대로 내보내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에르도안이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떨어진 겁니까? 이렇게 아니, 하니까 떨어진 건가? 민생이 망했어요. 엉망이고. 망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제가 결혼했을 때 2014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1달러는 2리라나 2.1리라였어요. 예. 지금은 거의 40리라예요. 물가가 뭐. 근데 민생이- 에르도안이 처음에 네. 정치 이제 조금 총리하고 이럴 때는 인기가 좋았어요. 왜 경제를 살렸어요. 그 당시에는 외자 유치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에르도안은 굉장히 좀 세속적인 원래 튀르키예의 헌법에 딱 보장된 세속 국가의 모습을 보였어요. 견제하다가 본인이 독재로 돌아서면서 그 독재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세속주의를 버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경제도 안 좋아지고 중간에 트럼프 1기 때 맞물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꽝 하면서 한번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쳐맞아서 튀르키예 경제가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지금 튀르키예 명품 사러 가야 된다. 아. 리라화가 엄청나게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쪽에 명품 사러 가면 엄청 싸게 살 수 있어라는 얘기가 돌 정도였거든요. 경제적 그때는 부분이 영국 있네.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당일치기 와서 쇼핑하고 아, 진짜로? 밥 그 먹고 정도였어요. 넘어갔다가 비행기 표가 이제 한 30만 원 정도 깨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돈이 남았던 그만큼 경제가 예. 안 좋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굉장히 큰 지진도 있었죠. 이 과정에서 민생 회복을 거의 못한 겁니다.
자, 뭐 일레 교수님 보시기에 튀르키예 정책 혼란은 쭉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대선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2028년이에요. 근데 러시아 출신자로서의 예. 터키에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 아, 러시아가 맞습니다고요? 예. 아니 이제 러시아가 다시 러시- 왜냐하면 정적으로 제거하면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나왈니. 일단은 푸틴과 에르도안이 굉장히 그러니까 친구라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 상황적인 친구 서로의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닮았죠. 각자의 나라에서 비슷한 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에르도안도 푸틴을 배신한 적도 있고 푸틴도 에르도안을 배신한 적도 있는데 예. 서로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친구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터키랑 또 다른 게 러시아 외신 활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고 거의 그렇죠. 금지에 가까워요. 그렇죠. 외신 터키랑 또 다르게. 알겠습니다. 튀르키예 아마 2028년 대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정치 혼란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자꾸- 개헌해서 본인이 3선 이상을 지금 할 삼선 생각을 하고 이상. 있기 가능성도 때문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좀 보면 자꾸 우리랑 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수법 자체는 또 아니 사법 개헌을 해서 이미 지금 마지막인데 또 개헌하고 개헌. 싶은데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이만 이제 그 분위기가 안 되니까 왜냐면 지난 총선을 패배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마모울루가 우리 이재명 대표님처럼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선배님 잘 여기 경고해야 돼. 이마모울도 성격적으로 에르도안이랑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사람들 그냥 교체를 원한 거지. 하는 발언들 합치면 에르도안의 발언들은 비슷해요. 근데 성격이나 뭐 이런 거는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교체, 게 이게 그럼요.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거 중요해요. 네. 그게 뭐 국민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지도를 하고 리더가 되는 게 그렇지. 맞지 않나 그렇죠. 생각해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다면 없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의식이 함양되면서 점점 후보들의 맞아. 네,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결국 후보가 바뀔 거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